큰 스님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진실한 법문을 전해 듣는 시간 지대방 산책입니다.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상도동 보훈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스님 함께 하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법전 스님에 대한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일생의 스승이 되신 성철 스님을 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봉암사 결사 진행 중에. 그렇죠. 네. 봉암사 이제 결사가 1947년도에 시작했는데 네. 법전 스님은 1년 뒤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는데 봉암사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불교의 봉암사가 차지하는 그 위치는 굉장히 70년도 이후로는 가장 대중이 선방 선객들이 많고 또 서암 스님이 계시면서 중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정명 스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용맹적인 도랑으로서 명의를 날치는데 그때 당시 봉암사가 신라 말의 창건을 당시에 그 창건은 스님이 지증대사란 말이에요. 네네. 지증대사가 희양삼파인데 봉암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둑놈 소굴이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전 스님께서는 그 용맹정기를 늦게 참여를 했지만 결사에 늦게 참여했지만은 그 48년도 겨울에 동안거 때 벌써 공부에 그 배양사 사실 때는 굉장히 꿈도 많고 망상도 많고 힘들었는데 그 채공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꿈도 사라지고 꿈속에도 하두가 되고 하두가 깊이 되는 거예요. 네. 어느 날 부엌에서 반찬을 만드는데 바깥이 부엌이 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법전 스님 본인이 공부가 깨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원주 스님한테 아무래도 내 공부가 깨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원주 스님이 웃으면서 성철 스님한테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성철 스님한테 가자마자 그때 이제 그 법전 스님이 들었던 하두가 타사시구자 무엇이 송장을 끌고 왔느냐 이 하두를 들었는데 하두가 성성적적하면서 꿈에서도 하두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한테 딱 가니까 성철 스님이 딱 첫 마디가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한번 일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전 스님이 오른손 주먹을 탁 내니까 이때 성철 스님이 주먹을 내려놓고 일러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왼손을 툭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주먹을 내놓지 말고 일러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법전 스님이 아이고 이렇게 문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다시 일러라. 그러니까 한마디를 할 수가 말이 안 나오더래요. 네. 다시 일러라 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 그게 성철 스님이 그 거구가 법전 스님 조만하잖아요. 딱 맥살을 잡고 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앞에 있는 세숫다의 물에다가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법전 스님을. 네. 그러면서 한참 물에 있다가 이제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금방에 뛰어가서 법전 스님이 차선을 딱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성철 스님이 금방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지고 대중이 정진하고 있는데 네네. 금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철 스님 발소리가 그러잖아. 두벅 하면서 뭐가 심상치 않는 거예요. 옆에서 조니까 막 몽댕이로 성철 스님이 탁 쳐버리고 막 대중이 긴장하잖아.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성철 스님이 너희 놈들 밥값 내놓으라 하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네. 그러고는 딱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훗날 법전 스님이 성철 스님께 이렇게 물었다. 왜 그때 스님께서 난리를 쳤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나이도 그 당시 제일 어리고 처음 결사에 동참했는데 먼저 온 스님들을 경책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섭게 다뤘다 하면서 그때 얘기를 하더래. 이게 법전 스님은 사실 한철 만에 그것이 학철대우는 아니지만은 네네. 공부에 힘을 얻은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걸 인정을 받으셨네요. 네, 그렇죠. 네. 인정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봉암사 결사 전에도 우리나라는 고려 때 정예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보조 스님이 주도를 해가지고 개경의 보제사에서
개경의 보제사에 열린 담선법회를 계기로 해서 도반 10여 명과 같이 우리는 운동하면서 정과 해를 잡고 쉽게 말해서 공부를 하자. 그때 이제 고려불교가 뭐 왕실과 귀족들과 더불어 불교가 타락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예결사 이후에 고려 때 정예결사 이후에 1947년도에 봉암사에서 봉암사 결사가 있은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처음 주도한 스님이 성철 스님, 보문 스님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하다가 나중에 청담 스님이 들어왔고 그리고 다른 스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가 20명 정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봉암사는 결사 중에는 불공이라든가 사식구제든가 천도제를 안 받고 불공을 하더라도 축원을 안 해주고 신도가 공양물을 올려놓고 본인이 축원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절은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중이 용맹정진을 하면서도 아침에는 마당을 쓸고 또 점심 먹고는 논밭에 가서 2시간 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식량이 부족하니까 또 탁발을 나가고. 네네. 근데 법전 스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도 하두가 들리니까 하두가 성성하고 또 그 당시 청담 스님이라든가 성철 스님이라든가 향곡 스님이라든가 이런 기라성 같은 선지식 밑에 사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해인사 주지를 하셨던 자운 스님하고 탁발을 나갔다고 그래요. 네. 탁발을 나갔는데 탁발은 게 저도 처음에 들어와 탁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탁발 가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이제 대개 스님들이 탁발하면 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탁발을 몇 군데 거쳐가지고 쌀보리를 모아가지고 있다가 동네 사랑방에 가서 저녁을 자잖아요. 그러면 또 동네 사랑방이라는 게 뭐 새끼도 꼬고 뭐 또 동네 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스님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얘기를. 이게 법전 스님이 이제 사랑방 가면 제일 고역이 뭐냐면 담배 피잖아요. 담배 피요. 그런데 그 법전 스님을 자운 노스님께서 무릎에 앉혀서 자게 하고 그 다음에 자운 스님이 가슴이 따뜻하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불처님 일대기도 얘기해주고 그러고 좋은 얘기를 동네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전 스님이 평소에 봉암사에서도 몸이 비실비실 하다가도 탁발만 가면은 힘이 났다고 그래요. 힘이 나서 탁발 가는 날은 그렇게 기분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성철 스님이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묘관음사에 계셨던 그 향곡 스님을 불러들었잖아요. 네. 근데 향곡 스님하고 성철 스님은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향곡 스님은 덩치가 크고 성철 스님도 크지 않아요. 근데 두 분이 늘 만나면 부딪히는 거예요. 벅거량을 하고. 네. 근데 하루는 성철 스님이 향곡 스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죽은 사람을 죽여라 하면 산 사람을 볼 것이요. 또 죽은 사람을 살려라 하면 바야흐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인데 이 도리를 향곡이 네가 한번 일러봐라 하는 거야. 그래서 향곡 스님이 한마디를 못 읽는 거예요. 그래 그날부터 향곡 스님이 용맹정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용맹정진을 아주 침식을 입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그래요. 향곡 스님이. 법당에서든 계곡에서든 잠을 안 자고 바위에서든. 그러다 어느 날 개울가를 건너다가 자기 양손이 이렇게 앞뒤로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서 향곡 스님 흔들리는 양손을 보면서 하련 대오를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향곡 스님이 첫 마디가 성철이 아는 불법 별거 아니야. 내가 바른 법을 알아. 딱 하련 대오를 해놓고는 성철이 아는 불법 별거 아니야. 내가 바른 법을 알아. 그러면서 그 이후에 두 분이 얼마나 싸웠는가 모르는 거예요. 하루는 네. 봉암사 보살계를 하는데 향곡 스님이
휘파람을 불면서 계속 개송을 읊는 거야. 그러되 갑자기 성철 스님이 그 노전처에 사셨거든. 성철 스님은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뛰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막 두 분이 막 다투는 소리가 났는데 한참 후에 향곡 스님이 성철 스님 멱살을 딱 잡고 나오대 두 분이 거기서 막 씨름을 한 거야. 막 서로 막 둥글고 하는 거야. 네. 대중은 긴장하지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성철 스님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두 분이 계속 법담을 나눈 거예요. 그러다 향곡 스님이 이렇게 나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사자 새끼 눈을 떴구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또 나오되 박수를 탁탁 치면서 크게 웃었다고 그래요. 아, 정말. 그러니까 두 분이 네. 이제 개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처음에 법을 물었지만은 나중에는 향곡 스님이 성철 스님을 눈을 떠뜨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향곡 스님께서 사자 새끼 눈을 떴구나 하니까 성철 스님이 웃으면서 손뼉을 팍 치는데 대중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전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훗날에. 네. 자기는 법전 스님은 별 도반이 없는데 성철 스님과 향곡 스님의 두 분이 법가랑을 하고 도담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좋게 보였고 부러웠다고 하면서 그 성철 스님과 향곡 스님의 서로 주고받고 경책하고 문답하는 것들이 참 보기가 좋았다고 저는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진정한 도반의 모습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성철 스님과 법전 스님도 그런 스승과 제자의 모습도 그러니까 진정한 이런 사제 네. 또 도반 어떤 모습인가를 전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봉암사 결사가 1950년이 되니까 성철 스님은 봉암사 결사를 주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봉암사 주변에 공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3월 달에. 그래서 성철 스님은 대중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고성 문수사로 떠났고 네. 성철 스님의 자리를 청담 스님께서 맡아가지고 가행정리를 했는데 청담 스님이 가장 어른 노릇을 했어도 청담 스님 방이 따로 없었고 큰 방에서 같이 정진을 했는데 그렇게 성철 스님을 두 분이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 나이는 10살 차이입니다. 그리고 법납도 10살 차이인데 성철 스님을 그렇게 청담 스님이 좋아했어요.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청담 스님이. 성철 스님이야말로 석가의 하신이다. 세세생생 철수자와 공보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만 대장경하고 성철 스님하고 택하려면 나는 성철 스님을 택하겠다고. 이 정도로 대단하시네요. 성철 스님을 네. 흠모하고 네. 성철 스님의 법과 학문과 공부의 열정을 대해서 그렇게 흠모를 했어요. 그리고 또 성철 스님은 청담 스님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담 스님과 나는 진정한 도반이다. 고불고조, 옛부처 옛 조사의 유훈을 탁마하는 관계다. 청담 스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도반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청담, 향곡, 자운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성질이 급하고 날카롭고 이렇게 했어도 깊은 어떤 정이랄까 공부의 열정이 있어서 주변에 생각보다는 좋은 도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운 스님 같은 경우도 성철 스님보다는 한 살 우위잖아요. 이분이 자운 스님이 해인사 주지를 할 때 성철 스님이 1967년도 해인 총림 초대 방장을 모시는데 역할을 했어요. 네, 그렇죠. 역할을 했어요.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법전 스님은 그래요. 청담 스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이런 분이고 성철 스님은 그야말로 날카롭고 여보보고 도도하고 그런데도 그래 주변에 그래 좋은 스님들이 있는 거 보면 뭔가 매력 있고 법력 있는 분이라고 이런 사석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6.25로 인해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봉암사 결사가 중도에 해산이 된 건가요? 그렇죠. 만 3년까지는 안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3월 달에 이제
그 1950년도 3월 달에 해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법전 스님은 어디로 갔냐면은 고성 문수사 가가지고 있다가 성철 스님의 그 천재굴이라고. 그래서 천재굴에서 다시 성철 스님을 모시고 3,000배가 성철 스님의 3,000배가 천재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네. 스님. 네. 네. 또 다음 시간에 네.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전 스님께서 봉암사 결사에서 이제 함께 하셨던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